비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코로나 시대 당신이 살아남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비님들, 세계 경제는요 서서히 죽어가는 보일링 프로그, 이 말이요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된다면요 장기 불안과 포퓰리즘이 부상하게 된다고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경고를 쏟아냅니다.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는 차가운 물 안에서 잠자던 개구리가 물이 온도를 천천히 올라가도 그것도 모르는 채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다 배우셨죠?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뛰쳐나오겠지만 만약 점점 따뜻해져 끓게 되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 모르다가 서서히 죽게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점점 서서히 느낌없이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코로나19가 몰고 올 달라진 생활 패턴을 조목조목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비비님들도 예측하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 아니면 변화, 빨리 동화되시라고 말씀을 올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당연히 쇼핑을 위해 백화점 아울렛을 방문하거나 장을 보기 위해 대형 마트를 찾는 소비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도, 그리고 레저는 물론 취미를 위해 극장을 찾는 소비자도 극단적으로 감소하며 외식은커녕 맛집에 줄을 서는 풍경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런 변화의 단초는 이미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병은요 경제 성장률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지난 시절 7.7%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은요 2003년 사스 때는요 3.1%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 2008년 신종 프로가 돌면서 0.8%로 추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요 경제 성장률은요 2.8%로 추락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저도 방송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죠. 얼마 전 정부에서는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9 또는 어떤 분은 1.2, 마이너스 성장은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플러스 성장에서 사상 마이너스 성장이란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달라지는 세상 예측은 이제 쉬워졌어요. 하도 매스컴에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로 이런 류의 멘트입니다. 세계적 장기 불안과 포퓰리즘이 급히 떠오르고, 코로나 사태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 잠재력과 물가는 동시에 하락하는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칠 것으로 예측된다는 말을 키시테 노무라 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어렵지도 않은 말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만 높아져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정부의 강력한 권고로 마지 못해 실시한 걸로 알고 있지요. 나라를 걱정하는 비비님들 대부분은요 재난지원금 참으로 공돈 갖고 고맙기도 하고 경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부하면 되잖아 하고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저도 선뜻 거기까지는 실천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은 더 무섭습니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막 사회에서 진입한 젊은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젊은 대학생, 젊은 취준생, 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왜냐면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직종은요 대부분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식당, 술집, 소매점, 레저, 서비스 산업이 선차적으로
직격탄을 입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일자리 손실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에 치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 되면 비비님들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신춘문예에 당선된 글을 쓰는 무명 작가 칭호를 등에 붙이고 사는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폭망의 길로 가면 당연지서 나오는 게요, 정부의 포퓰리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요, 포퓰리즘이 계속되면 국가 재정의 위기가 오게 되고 여야가 격렬하게 싸우며 결국은 강한 정부가 되기 위해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할 수도 있답니다. 이미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족 문제를 기본소득 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많은 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주요 직장인들이 의도하지도 않게 재택근무를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는요, 직장인들이 사무실 출퇴근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고 코로나가 종식된 뒤에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원격 근무는 조직의 새로운 기후를 강요하고 이는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조직관리 경영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재택근무는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부사이의 가사 분담 등을 다시 정립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좋은 말도 합니다. 원격 근무의 확산은요, 사무실 건물이 공동화를 불러와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요, 오피스타운이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어쩌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요, 집에 사무 공간을 새로 마련하고 더 빠르고 편리한 통신망 구축에 또 다른 어떤 집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비님들, 변화에 적응하시고 새로운 시스템 문화에 수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생활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마음이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참,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유튜브 수익 창출을 위하여 유튜브를 하고 싶은 비비님들을 위해서 초보 유튜버 배우기 영상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보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비비님들을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비님들, 오늘은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신춘문예 단편 소설로 등단한 현직 작가입니다. 무명 작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뭐 그 돈도 안 되는 거 글을 왜 쓰냐고 그 묻는 질문과 같아요. 유튜브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근데 저는 왜 글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쓰고 싶었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을 어떤 좋은 소재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내면화시켜서 그 글을 읽는 분을 하여금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에 그 치유가 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학생 시절부터 아마 저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고 오랜 시간 또 글을 써서 30대 때 글을 냈더니 당선의 영광이 왔어요. 당선보다 한 차원 늦은 가작 당선이라고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작가로 활동했는데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이것 하나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이거 10년쯤 지나서 안 했더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거예요. 이게 저를 유튜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유튜브는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 그것도 언택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유통 수단입니다. 소통 수단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는 사회적 거리니 뭐 이렇게 해서 더 자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멀어지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일 또는 했던 일,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찍거나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소통하는 시대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제가 많이 아는데 않고 있다가 10년 후쯤 생각해서, 물론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지만요, 인간은 뭐 1분 앞도 코앞의 운명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제 생활 철학으로 한번 생각할 때는 10년쯤 지나서 안 했더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저를 유튜브를 하게 한 하나의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4분 안 걸리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초침을 보는데도 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기초로 유튜브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속물근성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 그래서 관심 있던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촬영하고 뭐 대본을 쓰고 이거 하루에 3-4시간, 저 같은 경우는 뭐 5시간, 6시간 걸리지만요, 이런 일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주에 저는 2번씩 올립니다만,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노동의 대가는 있어야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해본 속물근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